다음은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지금까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그 두 개의 방정식이 모두 1차식과 1차식만 있을 때를 우리는 보통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은 0, 1차식은 0 이렇게 해서 뭐 소거법 혹은 뭐 대입법 이렇게 해서 풀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다항식은 0, 다항식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이 몇 차겠어요? 2차. 2차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죠?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는데 뭐 1차, 1차식은 0, 2차식은 0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그리고 2차식은 0, 2차식은 0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별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는 유형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1차식, 또 하나는 2차식인 그런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을 위에 있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일단 정리 먼저 해줍니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뭐 y는 뭐 x 땡땡땡땡 이라고 정리하거나 아니면 x는 y 땡땡땡땡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x 혹은 y라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보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식을 정리를 해주면 y는 어떻게 나와요? y는 3x-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y는 3x-2라는 식을 니은식, 그러니까 2차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y 대신에 3x-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위에 그 니은식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식은 원래는 이제 x도 있고 y도 있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될 텐데 y는 3x-2를 대입해주면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풀 수 있겠죠.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x를 먼저 구하고 그 x에 따라서 결정되는 y를 구해주면 되는 그런 풀이법으로 풀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억에서 구한 y는 3x-2를 니은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 대신에 3x-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3x-2가 되겠죠. 플러스 y 대신에 넣는 거니까 3x-2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천천히 좀 전개를 해주면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주면 이건 없어질 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6x 그죠? 플러스 4는 0이다 가 나올 거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를 마저 풀어주면 x는 1 또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순수쌍을 구해야겠죠. x가 1일 때는 y가 얼마인가요? 기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x가 1일 때는 y도 1일 거고요. x가 2일 때는 y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1,1 또는 2,4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번도 하나가 1차식이고 다른 하나가 2차식이니까 기억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y는 어떻게 돼요? x-4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이 기억식을 니은에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x-4
그리고 x-4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게 4라는 거니까 이거는 천천히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해주면 4x제곱, 그쵸? 마이너스 16x, 그죠? 플러스 12가 0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나와주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나와주니까 x는 1 또는 3이 되니까 순서상 xy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 마이너스 3 그리고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1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두 개 다 2차식일 때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이럴 때는 이 두 개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을 찾으면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은 해가 나오겠죠. 그 해가 나올 거고 그 해를 다른 2차식에 대입해서 최종적인 상수로 된 해를 구하는 게 지금 이런 꼴의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문제로 봐보면 지금 2차식이 두 개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 그리고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두 개 중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는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기억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대로 적어주고, 그럼 이 기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또는 x는 y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니은식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x를 더 좋아하니까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지금 두 번째 식은 4x제곱, 그죠? 마이너스 x제곱, 그죠?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이게 9라는 거잖아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주면 x제곱만 남겠죠, 좌변은. 이게 9니까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x가 3이라면 조건에서는 x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x가 3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 그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때는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겁니다. 두 쌍이 나오고 두 번째 경우도 봐야 돼요. 두 번째 경우도 x는 y일 때의 경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획을 통해서 구한 거니까 이걸 니은에 한번 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y제곱, 그죠? 마이너스 y가 아니라 y 대신에 x를 넣는 거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이게 9라는 거잖아요, 그죠? 9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3x제곱이 9입니다. 그러면 x제곱은 3이고 여기서는 x가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x가 루트 3일 때 y도 루트 3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조건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금 해가 두 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해가 총 4쌍이 나오는 거예요. 4쌍.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의 쌍을 모두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는 지금 위에 있는 기역식도 그렇고 니은식도 그렇고 두 개 다 뭔가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래도 하나는 될 겁니다. 하나는 될 거라서 최대한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럼 뭐가 더 인수분해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곰곰이 보면은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한번 기억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에요. 이게 는 0이면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 2y 제곱을 y제곱과 y제곱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쪼개고 순서만 좀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바뀌어도 원래식이랑 똑같죠. 이렇게 바꿔놔도 그래서 무리 없다는 말이고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주고 그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y로 묶어줘 볼게요.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x 플러스 y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이게 0이라는 거니까 기억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x는 마이너스 y 반대로 적을게요.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 그죠? 그리고 y는 이거는 그냥 x는으로 x라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고 x는 2y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니은에 대입을 해야겠죠. 니은에 대입한다. 니은에 대입해주면 x 대신에 지금 y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y제곱 그죠? 플러스 2y제곱이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3y제곱은 6이다. 아 그럼 y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y가 루트 2면은 x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한 쌍 구했고 그리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루트 2죠. 이렇게 한 쌍 또 구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두 쌍을 구했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두 쌍이 나올 텐데 한번 구해볼게요. x는 2y일 때니까 x 대신에 2y를 니은에 이게 니은이 아니죠? 니은에 대입을 해주면 이 니은에 대입해주면 지금 4y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y제곱이 6이니까 6y제곱은 6이다. 아 그래서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가 1일 때 x 몇인가요? 2죠.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결국에 답은 이렇게 4쌍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럼 대칭식이 뭐냐? 대칭식이 뭐냐면 어떠한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x와 y를 서로 바꿔도 또 모양이 안 바뀌는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식이 바뀌었나요? 식이 전혀 안 바뀌었죠.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칭식을 가진 특별한 연립방정식은 특별하게 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x 플러스 y를 어떤 수 a라고 둬요. 그리고 xy를 어떤 수 b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이 a와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럼 바꿔볼게요.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4라고 했어요. 이거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게 34라면서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뭔데요? a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xy는 2b니까 2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34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a와 b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뭐예요? xy가 15니까 b는 15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할까요? 니은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식을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면은 a가 나오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5니까 30 넘어가면 64니까 아, 그럼 a는 8이나 마이너스 8이다. 곧 뭐예요? a 플러스 b가 8 또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a 플러스 b가 아니고 a가 뭐예요? x 플러스 y잖아요. x 플러스 y가 8 또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경우를 나눠야겠죠. 좀 지워주고 첫 번째 x 플러스 y가 8일 때 그리고 xy는 여전히 15잖아요. 네, 눈으로 봐도 뭐 x는 3, y는 5 혹은 x는 5, y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푸나요? y는 8-x로 곱해주고 여기 대입해주면 그죠?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는 뭐랑 뭐가 되나요? x는 3 또는 5가 되니까 x가 3일 때는 y가 5고 x가 5일 때는 y가 3이다 이렇게 두 쌍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x 플러스 y가 몇일 때예요? 마이너스 8일 때죠. 그럼 x, y는 그대로 아직 15니까 y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를 니은의 밑에다 대입해주면 x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가 15 오케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가 15 이거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럴 경우에도 지금 해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다 구해줘야 이 연립방정식을 다 풀었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질 때 미지수나 뭐 미정계수 혹은 뭐 특정한 수를 구해라, 뭐 범위를 구해라 약간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립방정식은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니까 위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있는 건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입니다. 기획을 니은으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게 3이라는 거고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그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맞아요? 플러스 2kx 이게 3이라는 거니까 이걸 마저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4kx 그죠?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0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대요?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진대요. 지금 근데 이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은 기본적으로 두 쌍의 해를 가지는데 한 쌍의 해만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지금 4k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k제곱 플러스 3인데 이게 중근을 가져야겠죠? 중근을 가져야 이걸 만족시키는 x가 하나만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y도 하나만 나올 테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k제곱은 9, 그래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용인데요. 활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식만 잘 세우면 되겠죠. 도형에 관한 활용이니까 한번 도형을 그려볼게요. 지금 지름의 길이가 13cm 원이 있대요. 원이 뭐 이렇게 있으면 네.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내접하는 직사각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둘레 길이가 34cm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두고요. 네, 세로를 y라고 두면 지금 지름이 몇이라고 합니까? 내접하니까 이 길이가 13인 거죠? 13인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그래 34래요. 그러면 일단은 2x 플러스 2y가 34라는 거, 곧 x 플러스 y가 17이라는 거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9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니은을 대입해주면 17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17의 제곱은 289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걸 마저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120인가요? 120 이 0이다. 2로 나눌게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x는 5 또는 12인데 x가 가로의 길이죠. 근데 네,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x가 5일 때는 y가 얼마예요? 12죠. 그리고 x가 12일 때는 y가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12가 되겠네요. 가로가 더 길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5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로는 5, 12cm죠. 가로가 더 기니까. 세로는 5cm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에 대한 유형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데요.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한 개의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둬보겠습니다. 알파라고 두면은 이 알파를 첫 번째 방정식에 이렇게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k-2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바로 가기보다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개의 공통인 근이 곧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마이너스 1을
각각의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값에 대입해주면 1 k 2가 0이니까 k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근이나 해를 구하려면은 꼭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근데 그 풀어야 되는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한 개예요. 한 개면 사실 식이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방정식이 한 개만 있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예요. 두 개면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면요? 세 개면 느낌이 오죠? 방정식이 세 개가 있어야 이 미지수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지수가 n개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방정식이 미지수와 개수와 맞게 n개가 있어야 이 미지수 n개의 미지수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방정식이 뭐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미지수가 세 개인데 뭐 방정식이 두 개밖에 안 주어지거나 하나밖에 안 주어졌을 때, 이럴 때는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곧 어떻게 말하면 돼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작을 때 이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다. 부정, 정하지 못하는, 못 정하는 방정식이다. 답을 구하기 어려운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별다른 조건을 따로 달아주지 않는다면 이 방정식은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맞아요. 못 푸는데 그래도 풀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줍니다. 이 조건은 이 근에 대한 조건인데, 근에 대해서 이 근이 정수다 혹은 이 근이 실수다, 이렇게 실수 조건 혹은 정수 조건의 근을 구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면 식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노가다로 경우들을 찾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뭐 1부터 10까지의 정수다 라고 하면은 뭐 1부터 10까지 하나씩 다 대입해 본 다음에 여기서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근이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몇 개로 한정할 수 있다면 그 근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풀 수 있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조건이 정수 조건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근이 정수 조건이라고 나와 있을 때가 한 가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실근의 조건이 실수 조건일 때, 이 근의 조건이 실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정수 조건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정수 조건일 때는 어떻게 푸냐?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인 꼴로 바꿔서, 이런 꼴로 바꿔서 이 사실 어떠한 두 숫자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는 셀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뭐 1, 6, 2, 3, 3, 2, 6,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정수는 우리가 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셀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바꿔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를 구하는 게 이제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제곱이 0이래요. 이거를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꼴로 바꿔야 돼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 일단 앞에 있는 두 식을 y로 묶어 볼게요. y로 묶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꾸면 합차 공식에 의해 이렇게 되고 4는 우변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이 될 텐데 지금 xy가 뭐라고 했나요? 양의 정수라고 했죠. 양의 정수라고 했으면 x-y도 이것도 정수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y-x-1도 마찬가지로 정수겠죠? 이것도 정수예요. 그러면 어떠한 두 수를 곱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4, 그죠? 2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렇게 있겠고 뭐 마이너스로 붙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하나씩 다 생각해보고 이 조건에 맞는지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1이고 4일 때 이때는 x가 2고요. 이때 y는 얼마인가요? y는 2를 대입해주면 y는 7이죠? 7이 되겠죠? 7이 되고 두 조건은 모두 다 양의 정수라는 게 포함되니까 지금 이 xn이 y는 7은 근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x-1은 2고 y-x-1은 2다를 풀어주면 x는 3이 되고요. y는 6이 되겠죠? 맞나요? x에 3 넣으면 그러니까 6 맞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여기 2 넣으면 y-3이 4니까 이것도 맞네요. 순간 실수했나 싶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x-1이 4고 y-1-1이 1이니까 이때는 x가 4가 되겠죠? 5가 되겠죠? 5가 되고요. 이때 y는 어떻게 될까요? x에 5 넣으면 y-6이 1이니까 y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 지금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 3개까지 구했고 네 번째도 구해볼게요. x-1이 마이너스 1이고 y-x-1이 마이너스 4래요. 이때는 그러면 x는 0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양의 정수니까 x가. 5번 x-1이 마이너스 2면 이 경우는 바로 x가 마이너스 2니까 안 되겠고 6번도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경우고요. 각각의 경우가 근이다. 이 부정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수 조건은 했고 실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어떤 식 a제곱 플러스 어떤 식 b제곱이 0이다 라는 꼴에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수 제곱이랑 어떤 수 제곱을 더했더니 0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과 똑같나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가 되겠죠. 그래야만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니까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는 꼴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주어진 식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꼴로 바꾸려면 이 x제곱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이게 0이니까 x 플러스 y는 0이고 x 플러스 1도 0이겠죠. 그럼 이 조건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y는 1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